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전국이 불장인 가운데 정부에서 대책이 발표가 됐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이제 집값이 과연 잡힐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최근 동향, 한 주간 동향부터 간략하게 점검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주간 큰 변동 없이 오히려 상승폭이 소폭이나마 상승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이 아직까지도 불장이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자, 수도권의 경우는 6주째 연속으로 집값이 상승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주와 똑같이 0.40%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주간 상승률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은 월간 상승률이 될 텐데요. 월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4, 4, 16이니까 무려 뭐 한 달에 1.6% 정도 상승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급등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0.22%고요. 자, 가장 고가 주택이 밀집했다는 강남 3구 역시 0.26%로 지난 한 주보다도 상승률이 더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경기도의 경우도 무려 주간 상승률이 0.50%는 역시 곱하기 4를 하면 월간 상승률이 될 텐데 무려 한 달간 2% 정도 올라가는 급등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 역시 0.19% 상승률이 다소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컬러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전국 지도가 되겠고 빨갛게 물들어 있는 지역이 어디로 보이시나요? 바로 수도권이죠. 수도권과 제주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가 0.05% 주간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0.41%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서울도 역시 0.22%로 주간 상승률로 보면 굉장히 높다. 전국이 평균 상승률이 좀 다소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최근 4월부터 시작해서 상승률이 전국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4월 달에 0.27%였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려 0.40%. 그리고 전국의 경우도 0.23에서 현재는 0.30. 서울 동남권이라고 하죠. 강남 3구, 4구 일대인데요.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데요. 4월 달에 0.08에서 현재는 무려 0.24%. 그리고 서울의 경우가 바로 0.05%로 4월에 비해서 현재는 0.22%로 전국의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국이 불장이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드디어 정부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발표를 했다라는 점이죠. 자, 먼저 금리 인상입니다. 자, 금리 인상을 보면 2019년도죠.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초저금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최근에 상승을 시켰다라는 점인데요. 한 번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가죠? 한 번에 0.25%씩 인상을 하게 된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8월 26일에 1회 금리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그 배경이 있겠죠.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무려 1,805조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걱정이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초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과잉 상태가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상황이죠. 그리고 물가마저도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자, 사실은 한 번 0.25% 올린다고 해서 집값 잡히기는 힘들고 오히려 실소유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소유자들, 집을
필요로 하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고가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의 집을 사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집을 매수하면서 잔금을 빌려야 하는 주택, 이제 무주택 매입자들이죠.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세값을 대출로 메워야 하는 또 세입자들도 실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다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과거의 금리 상승기의 집값 추이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2015년 9월이죠. 2015년 9월부터 2008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는 바로 참여정부 때인데요. 참여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집값이 폭등기를 거쳤다라는 걸 기억나실 텐데, 그때 거슬러 올라보면 그때 역시 오히려 꾸준히 금리를 올렸다라는 점이죠. 거의 한 3년간 꾸준히 금리를 올렸지만 집값은 어땠습니까? 꾸준히 우상향해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때와 같은 상승기를 계속 거칠 것인지 아니면 집값이 잡힐 것인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렇습니다. 한 번에 한 0.25% 올린다고 해서 당장의 집값 잡기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대출 그 전세 보증금의 7, 80% 대출을 받아야 되는 전세 대출자가 더 걱정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구입을 할 때 요즘 은행권에서 대출을 몇 프로나 해주나요? 시세 대비 적게는 30%, 한 40% 정도밖에 안 해주죠. 그럼 지금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도 한 3, 40%에 대한 부담인데, 자, 전세 대출은 어떻습니까? 전세 보증금의 무려 7, 80%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 측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한 차례 인상이 0.25%이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을 가지고 당장의 집값 잡히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금리를 이번에 한 차례 올려서 0.75%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집값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려면 적어도 꾸준히 금리 인상을 앞으로 두 차례, 세 차례 더 인상을 해야만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기를 거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통계 지표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 나라에서는 GDP 대비 대출 규모가 큰 나라에 있어서는 적어도 금리를 1% 인상을 할 경우에 집값이 한 3% 조정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 1%라는 거는 지금처럼 한 번에 걸쳐서 0.25% 인상을 하니까 몇 번을 인상을 해야 되죠? 4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4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인상을 할 수 있을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또 2번 이상 과연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만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금리를 이렇게 0.25%씩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당장의 집값 잡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시적 지금 최근의 금리 인상을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다소 관망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상승률도 둔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은 뭘까요? 바로 공급 확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또 최근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 사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사전 청약을 6만 2천 호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이라고 하면 신규로 10만 1천 호를 추가적으로 사전 청약을 할 수 있게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총 16만 3천 호인데, 자, 실제로 공급 지역을 보면은 서울에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물량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물량이 어디에 쏠려 있죠?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쏠려 있다. 3기 신도시라든지 택지 지구에 대부분 물량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쏠려 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언제 본 청약이 이루어질까요? 사전 청약 이후에 가장 빠른 지역이 한 2년에서 3년 후부터 본 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그럼 본 청약 후에 입주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대규모 100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100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공사 기간이 3년은 소요가 되죠. 그렇다면 입주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빠를 경우입니다. 가장 빠를 경우가 앞으로 5년 후, 6년 후부터나 지금 사전 청약 진행되는 곳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늦으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8년에서 10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겠다라고 전망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바로 어제였죠. 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3차 신규 공공 택지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도시, 그리고 중규모 택지, 소규모 택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신도시 어딜까요? 의왕, 군포, 안산의 4만 1,000호, 그리고 화성, 진안의 2만 9,000호고요. 그리고 중규모 택지로는 인천 9월, 그리고 화성 봉담에 또 이제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소규모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는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대전 죽동, 그리고 세종 조치원과 세종 영기에 이렇게 총 물량이 얼마입니까? 무려 총 14만 호를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어딜까요? 언제부터 공급이 되냐죠. 자,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전 청약도 그렇고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등 이번에 발표한 지역마저도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너무 늦게, 정권 말기에 너무 늦게 시작한 부분이 좀 크게 아쉽다라는 점으로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론 내려볼까요? 사전 청약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본 청약이 앞으로 2, 3년 전에 사전 청약이라는 개념이 본 청약에 2, 3년 전에 조기 공급한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청약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물량이 어딜까요? 서울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일까요? 바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에 안정을 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 대상을 최근에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 사업지라든지 이사대책 관련 사업지들을 가지고 사전 청약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물량으로 보면 기존의 6만 2천 호 추가적으로 10만 1,000호를 총 13만 3천 호를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어제 발표한 3차 공급 상상 공공 택지 14만 호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7곳 그리고 지방의 3곳을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사전 청약 3차 공공 택지를 발표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본 청약까지 가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입주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불장인 상황, 시장의 불장인 상황의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부분 현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이 언제 본 청약이 이루어지고 언제 입주한다라고 했죠. 적어도 빨라야 입주는 5년 이후부터 5년과 앞으로 10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부분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공급의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차기 정부 말기 때부터 공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부분 효과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서울보다는 공급이 집중된 경기도의 집값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중장기 전망까지도 한번 내려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